어르신, 눈 좀 떠보세요. 괜찮으세요? 강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나를 아세요? 여긴 도대체 어디인가요? 강 회장은 그렇게 처참히 버려져 자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마치 짙은 암흑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뉴스 속보입니다. 대한민국 1위 건설 그룹의 강인호 회장이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사연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기업 재계순위 1위 인호그룹의 강인호 회장은 본인의 회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젊을 때부터 밑바닥 현장을 뛰며 자수성가한 강 회장은 지난 세월을 곱씹으며 여러 가지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서울의 야경 속에 초고층 빌딩들이 차가운 바람에 흔들리며 그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숨겨진 불안과 실망은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였습니다. 자식들이 자신보다 오직 재산과 후계자 승계를 놓고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는 어느새 자식들이 더 이상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머리 식힐 겸 현장을 돌아다니는 게 낫겠어. 강 회장은 초심을 지키고자 종종 인부로 변장하여 시골의 공사 현장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낯선 사람으로 일꾼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가 회장실을 나가려던 찰나 장남 태진이 강 회장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어디 가시게요? 설마 또 공사 현장 가시려는 건 아니죠? 강 회장은 묵묵부답으로 답했습니다. 태진은 자신이 후계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이때가 기회다 싶어 강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가세요. 저도 오랜만에 아버지랑 단둘이 시간 보내고 싶어서요. 태진의 제안에 강 회장은 잠시 고민했지만 아들과 오랜만에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다는 생각에 승낙했습니다. 태진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두 사람은 공사 현장으로 갔습니다. 공사 현장에 도착하자 거칠고 위험한 비바람이 그들을 맞이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궂은 날씨에 모두 철수한 상태였습니다. 천둥 번개와 함께 바람이 돌풍같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강 회장은 개의치 않고 공사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태진은 집에 돌아가고 싶었지만 강 회장에게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함께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일찍 들어가시죠. 강 회장은 말했습니다. 저기까지만 보고 돌아가자꾸나. 강 회장이 계단을 오르려는 순간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으악! 정체를 알 수 없는 묵직한 무언가가 그의 머리를 쳤고 그 후 모든 것이 점점 흐릿해져 갔습니다. 그는 쓰러져 피를 흘린 채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태진은 매우 놀라며 강 회장에게 달려갔습니다. 강 회장의 상태를 확인하고 부축해 타고 왔던 차에 태웠습니다. 강 회장은 정신을 잃어가며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강 회장을 바라보던 태진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만, 아버지만 없으면 내가 인호그룹 회장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태진은 무언가 굳게 결심한 듯 무서운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는 곧바로 운전대를 잡고 폭풍을 뚫으며 한참을 달렸습니다. 그리고는 인적이 없는 외진 길가에 차를 세우고 강 회장이 타고 있는 차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태진은 강 회장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지갑과 핸드폰 모두 뒤져서 꺼낸 후 자신의 코트 주머니에 챙겼습니다. 태진은 강 회장을 들쳐업고 길가 구석에 그를 내팽개쳤습니다. 강 회장은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움에 신음했습니다. 아버지, 저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다 자식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시고요. 태진이 뒤돌아가려는 순간 강 회장이 신음을 내며
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거참, 놓친 내 끈질기네. 태진은 강 회장을 짐짝 버리듯이 매정하게 뿌리치고 차에 올라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진은 아까 강 회장에게 빼앗았던 지갑과 휴대폰을 뒷마당 소각장에서 모두 태워서 흔적을 없애버렸습니다. 태진은 순간 자신의 아버지를 버렸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었지만 주변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어차피 벌어진 일이라며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그는 뜨겁게 타오르는 불길처럼 오로지 인어그룹 회장이라는 자리에만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 회장이 처참히 버려지고 시간이 한참 흐른 후 한 청년이 일을 마치고 그곳을 지나다가 강 회장을 발견하였습니다. 어르신, 눈 좀 떠보세요. 괜찮으세요? 따뜻한 손길에 의식이 잠깐 돌아왔다가 이내 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 청년은 박준서라는 이름을 가진 고아 출신의 청년이었습니다. 준서는 길거리에서 강 회장을 발견하고 그를 응급실로 곧장 데려갔습니다. 여기 환자 있어요. 길가에 피 흘리고 쓰러져 계셨어요. 의료진들이 강 회장의 상태를 재빠르게 확인하고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응급실 분위기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강 회장은 의식을 되찾아 눈을 떴고 눈앞에는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정신이 드세요? 길가에 쓰러져 있으셨어요. 뭐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강 회장은 정신이 멍한 상태로 답했습니다. 나를 아세요? 여긴 대체 어디고 나는 누구인가요? 강 회장의 모습에 준서는 당황하며 의료진을 찾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강 회장의 상태를 살펴보며 검사를 진행했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기억상실입니다. 어떠한 큰 충격으로 인해서 기억이 모두 소실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억이 언제 돌아올지는 당장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차분히 경과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강 회장은 그 사고로 모든 기억을 잃고 말았습니다. 준서는 매우 난감했지만 갈 곳 없는 그를 보며 고아인 자신의 처지를 보는 것만 같아 연민을 느꼈습니다. 준서는 강 회장을 돌보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갔습니다. 좁지만 아늑한 공간에서 준서는 자신의 자리를 기꺼이 내어주며 강 회장의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소소한 작은 식탁 위에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어르신, 기억이 돌아오실 때까지 여기에서 지내셔도 좋아요. 준서는 다정한 미소로 말하였습니다. 강 회장은 그가 자신에게 보여주는 마음에 고마우면서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젊은이는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걸까? 그렇게 준서와 하루하루 함께하는 일상 속에서 강 회장은 점차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하였습니다. 준서가 나누어준 음식과 따뜻한 말 한마디는 그에게 묻혀있던 인간적인 감정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억은 돌아오지 않은 채로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준서는 강 회장을 위해 맛있는 아침을 준비하였고 서로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점차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저 일 다녀올게요. 제가 만든 김치찌개 맛있을 거예요. 준서는 문 밖을 나서며 활기차게 말하였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너의 요리는 언제나 맛있으니까. 강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답하였습니다. 준서의 순수한 열정은 강 회장의 마음을 언제나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강 회장의 마음 속에는 갈등이 존재하였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하루빨리 찾아야 되는 상황을 외면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고민하였습니다. 준서야, 너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니? 어느 날 강 회장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준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하였습니다. 제 꿈은 제 자신을 찾는 거예요. 많은 사람과 함께 일하고 나누고 싶어요. 남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의 대답에 강 회장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좋은 꿈이다.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야. 강 회장은 그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강 회장은 자신이 과연 준서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는 것이 준서에게 얼마나 큰 부담과 짐이 될지 걱정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준서가 편의점 알바를 마치는 시간에 마중 나가려고 그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서야, 내가 오늘 마중 나갈게. 어르신 오시는 길 힘드시니까 제가 갈게요. 준서는 걱정스러운 말투로 말하였습니다. 강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였습니다. 괜찮다, 준서야.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너에게 도움을 청할게. 그렇게 강 회장은 준서가 있는 곳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한 공사 현장을 지나가는 순간 강 회장은 어딘가 묘한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사 현장의 풍경, 일꾼들의 얼굴, 서로 도와가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잃어버린 기억의 한 조각이 번개가 치듯 떠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왔습니다. 강 회장은 비틀비틀 걸으며 머리를 부여잡고 고통 속에 몸부림쳤습니다. 잊혀진 기억의 파편들이 파노라마처럼 다시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인호. 그래, 내 이름은 강인호야. 마침내 모든 기억이 주마등처럼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다시 준서의 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한참 뒤 강 회장을 기다리던 준서가 헐레벌떡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한참 찾았잖아요. 어디 계셨어요? 기억이 돌아온 강 회장은 준서에게 그동안 자신을 보살펴준 고마운 마음과 동시에 준서를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디 있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어차피 남인데. 에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어르신을 제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 너랑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강 회장은 일부러 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르신 배고파서 그러시구나. 제가 얼른 맛있는 밥 차려드릴게요. 준서는 저녁밥을 만들었고 작은 식탁에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차린 건 없지만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김치찌개 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강 회장은 숟가락을 들고 찌개를 한 입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밥상을 갑자기 엎어버렸습니다. 이걸 지금 먹으라고 한 게냐? 맛도 더럽게 없는 걸 나보고 먹으라고? 준서는 매우 당황하면서도 화가 났습니다. 어르신 그렇다고 밥상을 엎으시면 어떡해요? 제가 열심히 만든 건데요. 강 회장은 속으로 미안한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래도 티내지 않고 행동했습니다. 준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너무하세요. 저도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왔다고요. 월세랑 관리비 내는 것도 밀리고 생활비도 턱없이 부족하고 어르신도 챙겨드려야 되고 저도 너무 힘들다고요. 준서는 결국 울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준서의 모습을 본 강 회장은 마음이 찢어지게 아파왔습니다. 죄송해요, 어르신. 오늘 너무 지쳐서 그랬어요. 제가 다시 저녁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준서는 다시 감정을 추스리고 방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 회장은 저녁을 만드는 준서의 뒷모습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준서야,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강 회장은 다음 날 정비서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정비서는 실종되었던 강 회장의 목소리를 듣고 귀신을 본 듯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비서는 곧바로 강 회장이 있는 준서의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어디 계셨습니까? 얼마나 찾았는데요? 강 회장은 그동안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정비서에게 이야기해 나갔습니다. 정비서는 강 회장이 당한 모진 일들에 눈물을 흘리며 비서로서 잘 보필하지 못한 죄책감에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집이 아닌 강 회장의 별장으로 갔습니다. 강 회장은 회사에 대해서 물었고 정비서는 곤란한 듯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부회장님이 대신 자리를 맡고 계신데 자제분들이 경영권 승계로 인해서 좀 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강 회장은 예상했다는 듯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 큰 결심을 한 듯 말했습니다. 내일 바로 회사로 복귀하겠네. 준비 좀 해주게. 다음 날 인호그룹 내 임원 회의실은 임시주총으로 긴장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태진, 서준, 나래 세 남매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실종 이후 모인 자리에서 서로의 경영권 승계를 주장하며 갈등을 격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욕심이 얽히고 설킨 가운데 그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둘러싸고 날카로운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장남인 태진은 당연하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으신 이상 장남인 내가 회장 자리에 앉는 게 맞지. 그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자신이 회장직을 차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둘째 아들 서준은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반박했습니다. 경영권 승계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 몰라? 그걸 왜 형이 정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매우 불안했습니다. 두 형제의 논쟁을 지켜보며 막내딸 나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싸우지 말고 지금 당장 이사회 열어서 투표하자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두 형제의 불꽃 튀는 대립 사이에서도 묻히지 않았습니다. 대립은 격렬하게 이어졌고 자식들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각자의 욕망이 표출되며 그들은 서로를 향한 신뢰를 잃어갔습니다. 태진은 결국 자신이 아버지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재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준은 그의 주장에 반발하며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내가 더 가져가야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나래는 그 사이에서 지지 않으려고 바득바득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을 열고 강 회장이 등장했습니다. 세 형제는 모두 얼음같이 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셨어요? 태진이 당혹스럽다는 듯 말했습니다. 강 회장은 태진을 말없이 쳐다보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태진은 그런 강 회장의 눈빛에 마치 도둑이 제발 저린 듯 두려워하며 눈을 피했습니다. 아빠, 그동안 어디 계셨었어요? 걱정했잖아요. 애써 억지 웃음을 지으며 나래가 말했습니다. 강 회장은 세 남매의 모든 의도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불의의 사고로 잠시 기억을 잃었었다. 그런 나를 누군가가 버리고 도망갔다. 마치 죽으라는 듯이 말이다. 강 회장은 분노를 참으며 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기억을 잃었었다고? 그럼 내가 한 짓도 기억 못하시겠네. 다행히 완벽 범죄가 되겠어. 역시 하늘은 내 편이군. 하면서 태진은 음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강 회장은 옆에 있는 정비서에게 눈짓으로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정비서는 회의실 밖으로 나가더니 준서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준서는 이 모든 상황이 어리둥절하고 낯설어하며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양복을 입고 위험 있는 회장의 모습을 한 강 회장을 본 순간 준서는 엄청 놀라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르신,
어르신이 왜 여기에? 어서 와라 준서야. 강 회장은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새남매는 준서를 경계하며 쳐다보았습니다. 여기 있는 이 아이는 내가 죽을 목숨이었을 때 나를 구해주고 지극정성 보살펴준 사람이다. 나는 이제부터 이 아이를 내 양아들로 삼을 거다. 이 말을 듣자 준서는 매우 놀랐고 새남매는 격노하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양아들이라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강 회장은 자신의 재산과 경영권을 준서에게 주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태준은 펄쩍펄쩍 뛰며 장남인 자신이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너희들을 더 이상 내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 말을 듣고 난 날에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고 나머지 두 형제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준서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이 진짜 인호그룹의 회장님이신 거예요? 그래, 준서야, 내가 기억이 돌아왔단다. 너가 나에게 베푼 은혜와 사랑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었구나. 너를 내 아들로 삼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다. 준서는 이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강 회장의 기억이 돌아온 것은 정말 기쁘지만 자신이 강 회장의 재산과 경영권을 승계받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새남매도 준서의 말에 동의한다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과제를 하나 내주겠다. 경기도 하진시 만동마을에 재개발 동의를 10년이 넘도록 거부하는 오말순이라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분에게 가서 재개발 동의를 얻어오는 사람에게 내 회장직을 승계해 주마. 정정당당하게 승부해 보거라. 새남매는 자신 있다는 표정을 지었고 준서는 망설였지만 강 회장의 따스한 눈빛을 바라보며 힘을 얻었습니다. 다음 날 태진이 가장 먼저 오말순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30년 이상 된 낡고 냄새나는 허름한 주택이었습니다. 태진은 코를 막으며 비위가 상한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내가 이런 그지 같은 집 말고 궁전 같은 집에서 살게 해드릴게. 나 인호그룹 장남이에요. 나 돈 많아요. 뭐 얼마 필요하셔? 5억? 10억? 할머니는 한심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필요 없다, 이놈아. 그깟 종이 쪼가리 있어서 뭐해? 썩 나가버려. 할머니는 태진의 목덜미를 잡고 질질 끌며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소금을 가지고 태진에게 뿌리며 썩 꺼지라고 말했습니다. 에이, 재수없는 노친네. 생각 바뀌면 연락해요. 태진은 명함을 집안에 던지듯이 하며 나왔습니다. 일주일 뒤 강서준과 강나래가 함께 오말순 할머니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 둘은 태진이 돈으로도 할머니를 회유하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건달같이 생긴 두 남성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두 남성은 할머니에게 재개발 동의서에 사인을 하라면서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하며 집안에 있는 물건을 다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놀라고 무서웠지만 그럴수록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곱게 생겨서 성격도 고운 줄 아시는데 아니에요. 초상 나시기 전에 당장 사인하세요. 나래가 협박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너 같은 인간들한테는 절대 사인 안 한다. 할머니는 방에서 기름통을 들고 나오더니 두 남매와 두 남성에게 뿌려댔습니다. 그리고 라이터를 켜며 어차피 다 죽어가는 노인네 지금 같이 가자며 오히려 그들을 협박했습니다. 겁에 질린 그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도망갔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오열했습니다. 아이고 영감, 아이고 영감. 그렇게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오말순 할머니의 현관문을 누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또 그놈들인가 하고 두려워서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박준서라고 합니다. 할머니에게 상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실례를 무릅쓰고 찾아왔어요. 할머니는 준서의 목소리를 듣고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준서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집안에서 기름 냄새가 매우 많이 났기 때문입니다. 준서는 할머니를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준서의 따스한 말에 할머니는 긴장을 풀었고 준서는 할머니의 집안 곳곳에 기름을 모두 닦고 청소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준서의 씀씀이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준서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총각도 동의서 얻으러 왔지? 준서는 선뜻 대답을 못하고 할머니의 사연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말하는 눈빛에서 곧바로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이 집은 할머니에게 단순한 집이 아니라 남편과의 마지막 순간이 담긴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이 집은 내 남편과의 마지막 추억이야. 절대 떠날 수 없어. 할머니의 목소리에 애틋함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준서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 집을 지키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준서의 슬픔을 덜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할머니를 조금씩 움직이게 했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가리키면서 저기 감나무 보이지? 50년 전 이 집으로 처음 이사 왔을 때 내 남편이 심은 거야. 저 감나무가 꼭 우리 영감 같아. 옆에서 나를 지켜주는 것 같아서 두고 갈 수가 없어. 준서는 할머니의 슬픔과 걱정을 생각하며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안식처를 마련해드리고 저 감나무를 옮겨드릴 수 있다면 이 집에 대한 연민과 아쉬움이 사라질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감나무를 옮겨 심어드리면 어떨까요? 할머니가 가시는 곳 어디든 할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제가 감나무가 상하지 않게 안전하게 옮겨 심어드릴게요. 할머니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냐고 희망에 찬 눈망울로 물었습니다. 준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감나무를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할머니는 준서의 따뜻한 마음씨와 감나무를 지킬 수 있다는 안도감에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렇게 준서는 할머니와 약속을 하며 재개발 동의서 사인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강 회장에게 들어갔습니다. 강 회장은 보답으로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할머니의 거처를 마련하고 식물 전문 인력들을 섭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어둠이 깔린 그날 저녁 가족이 모인 거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과제의 승자는 준서다. 10년 넘게 진행하지 못한 재개발 사업을 이제서야 진행할 수 있게 되었구나. 준서는 할머니를 떠올리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은 나를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뜨렸고 나머지조차 내 재산과 내 자리를 뺏을 생각만 했지. 너희는 나를 버린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니들에게 줄 재산은 한 푼도 없어. 강 회장은 새남매에게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누가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거예요? 전 아니에요. 저도 아니에요, 아빠. 서준과 나래가 단호히 부인하며 말했지만 태주는 두려워하며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설마 태준 오빠가 그런 건 아니지? 나래와 서준은 태준을 동시에 의심했습니다. 강 회장이 정비서에게 눈짓을 보내자 정비서는 노트북 한 대를 가져와 테이블 한가운데에 두었고 거기에는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태준이 강 회장을 무참히 버리고 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정비서는 그 범행이 이루어졌던 시각에 인근 CCTV를 다 뒤졌고 다행히 그 시각 반대 너머 공터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블랙박스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태준의 완전 범죄는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서준과 나래는 미친 거 아니냐며 태준을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무릎을 꿇고 강 회장에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잠깐 머리가 어떻게 됐었나 봐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그 순간 집에 경찰이 들이닥쳤고 경찰은 태준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태준 씨, 당신을 직계존속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태준은 울부짖으며 강 회장을 불렀지만 강 회장은 강경하게 외면했습니다. 태준은 그렇게 살인미수 범죄자로 연행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아빠? 나래가 강 회장이 원망스럽다는 듯 말했습니다. 강서준, 너의 끊임없는 도박 중독에 난 이제 질렸다. 네가 회사 돈을 횡령해서 도박을 하고 다닌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강나래, 너도 마찬가지다. 허영심에 가득 차서 쇼핑으로 전 재산을 탕진할 셈이냐?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마시고 먹고 아주 편하더냐? 나는 이제 더 이상 니들의 뒤치다꺼리를 해줄 생각이 없다. 너네 같은 자식들은 더 이상 필요 없어. 강 회장은 거실 밖에 있는 경호원들을 불러 두 남매를 내쫓도록 지시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들은 강 회장의 바지자락을 붙잡으며 애원했지만 결국 경호원들에게 강제로 이끌려 나갔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강 회장은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준서는 이 상황이 무척 혼란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서야, 이제 너를 내 양아들로 삼고 내 회장직을 너에게 승계하마. 너가 나의 아들이다. 강 회장은 준서를 꼭 안아주며 격려와 사랑으로 다독였습니다. 어르신, 제가 감히 그래도 될까요? 전 너무 혼란스러워요. 괜찮다. 이제 다 끝났어. 나는 너를 오래전 이미 내 아들이라고 생각했단다. 그러니 너도 나를 아버지라 부르거라. 너는 내 못난 자식들보다 나은 아들이다. 준서는 용기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강 회장은 준서의 소리에 마음속 공허했던 무언가가 채워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준서와 강 회장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평생 고아로 살았던 준서는 난생 처음 아버지가 생긴 그 벅찬 기분을 말로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준서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들은 피보다 더 깊은 관계가 되어 함께 살아갈 첫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준서는 강 회장에게 회장직을 승계받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들은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을 위해 애썼고 그 결과 회사는 재정적으로 더 안정되고 발전해 나가며 직원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준서는 회장 취임식에서 모든 임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정한 가족으로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회사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그의 말은 모두에게 감동을 주었고 직원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강 회장은 모든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청년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버려졌을 때 그가 저를 구해주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이 시간은 기적 같은 이야기로 남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격에 벅참으로 떨렸습니다. 모든 직원들과 준서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서는 진정으로 강 회장과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서로를 위하며 살아갔습니다. 준서가 강 회장과 함께 건설 현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그들은 함께 웃으며 같은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준서가 말했습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벅차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이야기 어떠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려요.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